명절 이후에 꼭 이혼이라든지 또 상속 문제, 또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고 누가 모실 것인지 이런 문제로 이제 갈등이 아주 많이 불거집니다. 특히 대표적인 것이 이혼인데요. 이혼 사건의 경우에 최근 5년 동안 통계청에서 조사한 결과 이제 그 명절 직후인 2, 3월 그리고 10월, 11월에 이제 그 직전에 비해서 11.5% 정도나 이제 이혼 건수가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전혀 남만 못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정수 씨는 어때요? 이번 추석에 친지들 다 모이는 게 기대가 됩니까? 약간 거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살짝 떨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상하게 친척끼리 모여갖고 술 한 잔씩 좀 되면은 그때부터 뭔가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리고 게다가 이제 제사를 이제 약간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삼촌께서 이제 종교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제 바꾸자 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저희 집은 이런 트러블은 약간 정리해가는 중인데 심지어 이제 다른 집들 저희 집은 안 그런데 다른 집들 뭐 이제 이런 문제로 싸우다가 이제 주먹 다짐이 오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정도 되면 정말 조상님 보기 민망한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문제는 그런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제사 놓고 사소한 언쟁으로 시작했다가 거의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요. 201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분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였는데 이 큰형하고 작은형이 이 제사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너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집 앞에 세워놨던 포크레인으로 자기 집은 물론이고 인근 전봇대까지 아이고. 부숴놨던 건데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끝에 다행히 좀 난동은 멈췄지만 결국은 입건이 됐습니다. 네, 이 형제들끼리 주먹 다툼뿐만 아니라요. 또 제사 문제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도 그렇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고부 갈등이 대표적이었지만 이제는 또 사위와 장인, 장모 간의 장서 갈등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지금 그 명절 갈등으로 이혼에 대한 사례를 물어보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32년 만에 명절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다가 이 제사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판결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 한 2006년 정도쯤에 그 명절 때 제사를 지내러 갔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러 갔다가 그 남편의 남동생하고 좀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내가 나는 이제 앞으로 제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래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6년 후에 남편이 이제는 어머니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같이 형님 댁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제사에도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화가 나서 우리 어머니 제사도 안 가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같이 사냐 나가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부부한테는 딸이 있었는데 정말로 아내도 굉장히 속상해가지고 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따님이 뭐 혼전 임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계속 빚다가 남편도 갈수록 폭력적인 성향이 짙어졌어요. 결국엔 이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32년 만에 이혼을 하도록 판결이 났고 특히나 이때 그 갈등은 두 분이 다 원만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이혼에 대한 책임은 양측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